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 세계적인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열풍을 넘어서 태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방영되고 있는 우영우는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 6,563만 시간의 재생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총 누적 시청 시간은 1억 9,023만 시간으로 TV 부문 비영어 콘텐츠 1위에 올랐으며 넷플릭스 TV 시리즈 글로벌 주간 통합 랭킹 2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대기록입니다. 8월 4일 1일 기준 국내를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홍콩 등 세계 14개국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영우가 세계적인 흥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전 세계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 탑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 투더 영 투더 우 인사법. 우영우를 한 번이라도 본 시청자들은 이 특별한 인사법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우영우와 그의 단짝 친구 동그라미가 나누는 인사법입니다. 동그라미가 우 투더 영 투더 우라고 외치면 우영우는 동 투더 그 투더 람이라고 답하며 특유의 손동작을 취하는 건데요. 시청자들이 이를 따라한 영상을 각종 SNS에 공유하자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일종의 놀이 문화가 된 겁니다. 틱톡에선 국내 일반인 시청자뿐 아니라 연예인, 외국인,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우영우 챌린지가 한창입니다.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도 여기에 동참했는데요. 세븐틴, 스테이시 윤, BTS 등도 우영우 인사법으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SNS에 올려 찐 우영우 팬임을 입증했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우영우 챌린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아빠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편집해서 마치 반려동물들이 우영우 인사법을 하는 것처럼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같은 영상은 주인의 무릎 위에 앉아 어이없는 표정으로 동작을 취하는 동물 표정이 매력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틱톡에서는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우영우 챌린지 영상을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2. 김밥은 대한민국 음식인 것을 전 세계에 알리다. 영화 기생충에선 짜파구리, 오징어 게임에서는 달고나가 있었다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김밥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인 우영우는 김밥만을 고집하는 변호사로 나오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는 타인의 스킨십, 시끄러운 소리 등의 새로운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인데요. 음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밥은 재료가 한눈에 보여 식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드라마 속의 김밥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자 유튜브 등에서도 김밥 레시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죠. 이렇게 김밥이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일본에서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김밥이 일본의 음식인 노리마키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한국의 김밥과 일본의 노리마키가 생김새가 비슷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음식입니다. 일본의 노리마키는 밥을 식초로 간을 한 초밥을 사용하지만 한국의 김밥은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노리마키의 재료는 생선의 밥꼬지, 계란말이, 오이 등이 일반적이지만 김밥의 재료는 매우 다양합니다. 양념소 고기, 참치, 김치, 시금치, 게맛살, 계란말이, 단무지, 햄, 당근, 오이, 시금치, 우엉, 어묵 등 가정과 가게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노리마키처럼 생선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애초에 김을 식용으로 먼저 이용한 것도 한국이 먼저입니다. 이미 삼국유사에 김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본초 강목에서도 신라인들이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깊은 바다에서 김을 채취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음식의 연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서로 문물을 교류하며 살았기에 서로에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자장면과 한국의 짜장면은 전혀 다른 음식으로 세계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짜장면이 당연히 한국 음식인 것처럼 김밥도 한국의 것임이 당연한 거겠죠. 이미 2021년 옥스퍼드 사전에 김밥이란 단어가 등재된 것만 봐도 김밥이 누구의 것인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3.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편견 해소 그리고 치료제 개발의 희망을 보다. 드라마 우영우가 실화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24세의 나이였던 헤일리 모스입니다. 3세 무렵부터 100피스의 퍼즐을 맞추고 책을 수월하게 읽는 등 탁월한 능력을 보였음에도 말을 하지 못했고 이내 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한 그녀는 4살 무렵부터 말을 시작하게 되었고 14세의 나이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한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책을 써내며 또 여러 연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그녀는 플로리다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마이애미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고 마침내 2018년에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헤일리 모스도 우영우를 보며 자신과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공감했으며 이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의 편견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영우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인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극중 우영우가 보여주는 장애의 모습들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많아 모두 어색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우영우가 상대의 눈을 보는 걸 어려워하고 새로운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말을 단어 그대로 따라하는 방향어 등. 하지만 드라마 속 우영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행동 양식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소리에 민감해서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것도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매우 놀라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영우 휴가가 의료계에도 미친 걸까요? 최근 약이 없던 자폐증의 치료 가능성을 비춘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폐증은 근본적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명확한 치료제가 없어 사회기술 훈련, 과잉 행동 및 자해적 행동 조절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해 평생에 걸쳐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치료해왔는데요. 지난 26일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팀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과 가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유전체 연구를 통해 자폐증의 원인과 관련 있는 새로운 유전자 변이를 세계 최초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교수는 한국인의 자폐증 당사자와 가족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해 자폐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자폐증 치료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뇌과학과 엄지원, 고재원 교수 공동연구팀이 뇌의 신경회로 통합작용을 조율하는 흥분성 시냅스를 활성화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두 시냅스에 관여하는 단백질군 슬리트레기에서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조현병이나 자폐증, 지적장애 등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또한 해당 변이는 트랙B라는 수용체의 발현과 활성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켜 뇌 발달 지연 등을 일으킨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폐증의 궁극적 원인과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놀라울 정도로 어려 보이는 한국인의 동안 얼굴을 세계에 알리다. 우영우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엄청난 동안 외모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양인들은 피부의 노화 속도가 빠른 반면 동양인들은 유독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며 노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한국인들의 피부가 젊고 탄력 있어 보이는 이유는 사실 유전적인 차이가 가장 큽니다. 한국인의 피부는 서양인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두꺼운 편인데 이 두꺼운 피부는 피지 분비선이 많아 유분이 피부의 건조함을 막고 보호를 잘해주기 때문에 탄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게다가 서양인들은 구릿빛 피부를 위해 선탠도 자주 하며 자외선 차단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기에 노화가 더 빠른 것이죠. 그리고 피부 탄력에 미치는 엘라스틴이 적어 변성이 잘 되며 멜라닌 세포도 적은 탓에 광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부암도 빈발합니다. 한국인들이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얼굴형은 유형 성숙이 많은 편인데요. 유형 성숙은 쉽게 말해서 어릴 때의 얼굴을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는 외국인들은 알아맞추기가 어려워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우영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인들의 동안 외모로 충격을 주게 된 셈이죠. 5. 앞에서는 한알령, 뒤에서는 불법 다운로드. 중국의 민낯을 세계에 알리다.
중국에서도 우영우의 인기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 매체인 황구시보에서도 우영우를 다룬 기사를 실었는데요. 정식 수입도 되지 않은 드라마 우영우에 대한 평가를 할 정도라면 중국 내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서 우영우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9.3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리뷰는 2만 건을 돌파했으며 대부분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인데요. 5점을 만점으로 하는 별점 평가에서는 무려 95.6%가 4점 이상을 줬습니다. 3점과 2점을 준 비율은 각각 3.5%와 0.9%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배우 박은빈의 발음이 좋고 연기가 훌륭하며 드라마 전개가 빠르다. 대본이 신선하고 세련됐다. 정상 집단과 특수 집단의 관계, 수용과 사무 치유를 잘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소셜미디어 분위기도 우영우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웨이보에는 드라마 클립과 주인공 대사 등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등장했으며 촬영 비하인드가 담긴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도 가볍고 힐링되지만 파워풀하기도 한 드라마, 한국 최고의 드라마 등의 댓글이 달렸으며 한 네티즌이 만든 우영우 팬계정은 벌써 29,000여 명의 팔로워 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영우의 경우 넷플릭스가 해외 스트리밍을 담당하는데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아 중국 시청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시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이상한 변호사 유잉우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 영상을 불법 제공하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을 보였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한한령을 내리며 사실상 한류를 제한해 왔는데 세계적인 콘텐츠들이 한국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자 앞에서는 제한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불법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정부가 우리 콘텐츠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어 우영우 사례를 제시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권관리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니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이용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향력 탑5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우영우까지 K 컨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명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엔 어떤 작품이 세계를 놀라게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오늘의 속 시원한 시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